안녕하세요, 전파남입니다. 오랫동안 고양이는 액체라는 밈이 인터넷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과연 고양이는 진짜 액체일까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2014년도 레올로지 블랙틴에 나온 마르코 앙뚜앙 파린의 On the Rheology Cat이라는 논문을 참고로 했고요. 제가 얕은 지식이라서 정확히 전달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고체, 기체, 액체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체는 부피와 모양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고요. 액체는 부피는 변화하지 않지만 용기에 따라서 형상이 변화하는 상태고, 기체는 부피도 모양도 마음대로 확장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런 일반적인 정의에 따라서 고양이는 부피는 일정한데 용기에 따라 형태를 변하기 때문에 액체라는 밈이 되게 유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변화한다, 유지된다, 확장된다고 하는 거는 단순한 단어일 뿐이고, 이걸로 정확히 그런 상태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물질의 상태는 관측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이 동영상을 보면은 물풍선을 터트렸을 때 아주 잠깐의 찰나의 시간 동안 이 물풍선의 형태가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의 관측 시간이 몇 천분의 1초만 딱 그 형상을 관측을 하면은 물의 형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찰나의 순간에는 이 물은 고체의 특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간에서 표본이 어떤 특성을 가지나 알기 위해서 드보라 넘버를 정의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라지 t는 관측 시간이고, 이 타우는 릴렉세이션 타임이에요. 요거는 물질이 안정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드보라 넘버가 1보다 크면은 고체임을 의미하고 1보다 작다는 건 액체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물방울을 예로 들면은, 물방울에서 릴렉세이션 타임은 물풍선이 터져서 이 물이 바닥에 촥 퍼져가지고 안정하게까지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관측 시간이 그 떨어져서 안정되는 시간보다 더 적은 몇 천분의 1이라면은 이 드보라 넘버가 1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되기 때문에 고체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양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그림처럼 뛰는 고양이는 우리의 관측 시간이 1초 미만일 때 이 고양이의 형태가 변화하는 시간이 관측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서 고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컵에 들어간 고양이는 용기에 맞춰서 몸을 액체처럼 변화시켰는데, 실제 고양이를 관찰하면은 고양이가 용기를 찾아서 그 용기 안에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비비적거려서 그 용기에 딱 맞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양이들을 관측을 할 때 수분 이상 관측을 하면은 드보라 넘버가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액체처럼 활동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고양이들은 관측 시간이 수분 이상일 때는 액체 라이크로 활동을 한다. 젊은 고양이에 비해서 늙은 고양이들은 이 용기에 좀 더 몸을 빨리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릴렉세이션 타임이 굉장히 적어져서 젊은 고양이에 비해서 조금 더 액체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액체인가에 대한 대답은 최소 60초 이상의 관측 시간이 주어진다면 용기에서 몸이 변화하는 액체적인 행동이 지배적일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 레올로지, 유변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이렇게 고양이가 있다면은 이 고양이의 긴 축을 기준축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축을 따라서 고양이가 변형을 하면은 확장 변형, 그리고 반대축을 따라서 변형을 하면은 전단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부 고양이들은 긴 용기를 찾아서 이렇게 있기도 한데요. 이는 고양이들이 이렇게 되는 전단 변형보다는 확장 변형에 시간이 덜 걸리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이렇게 변화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들기 때문에 릴렉세이션 타임이 확장 변형에서 좀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넓은 용기보다는 긴 용기에서 좀 더 액체적인 특성을 보인다. 고양이가 액체인지 고체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관찰 시간뿐만 아니라 용기의 기하학적 구조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양이가 액체라면은 표면과에 대해서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물은 친수성인 표면에서는 이렇게 축 퍼져 있고, 소수성인 표면에서는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카펫, 베개, 키보드 같이 되게 거친 표면을 선호하고, 물과 같이 그들의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는 것과는 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당 그림과 같이 타일바닥 같은 매끈한 표면에서는 미끄러짐과 전단력으로 인해서 고양이 간의 상대 속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고양이라도. 결론적으로 이 파딘의 논문은
밈을 이용한 그냥 재미있는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지 마시고, 이 논문이 2017년도에 이그노벨상을 탄 논문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례로 사람들이 과학을 좀 더 친숙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자세한 건 저도 모르니까 댓글에 질문 남겨주셔도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궁금하시면 논문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전파남이었습니다.